옛날 옛적 작은 고을에 복내라는 과부가 살았답니다. 그 집에 남은 건 아이의 밥그릇과 작은 논 한 마지기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논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전 만복이었답니다. 만복은 세금이 모자란다며 없는 죄를 얹어 돈을 뜯어냈지요. 복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할매를 찾아갔지요. 설할매는 말이 빠른 분이 아니었답니다. 젊을 때부터 그랬지요. 누가 억울한 일을 겪어도 먼저 왜 그랬냐 따지지 않고요. 어디가 제일 아프냐부터 물으셨습니다. 복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논문서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부터 이야기했지요. 남편이 떠나기 전 이건 너랑 아이 밥줄이다 하며 싸두었던 그 문서 말입니다. 만복은 그 문서를 찾으려는 눈치였고 그게 없으면 복내가 반박할 길이 없었지요. 설할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딱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그 사람은 돈보다 네 입을 막으려는 거다. 그날 밤 설할매는 복내에게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내어주고는 관아 이야기를 꺼냈지요. 만복 같은 사람은 반드시 장부가 약점이 된다. 장부를 믿고 산다고요. 복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부라면 만복의 손 안에 있을 텐데요. 설할매는 웃지도 않고 겁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관아는 사람을 속여도 종이를 속이진 못해. 종이는 남는다. 그 말이 이상하게 복내의 가슴을 부어주었답니다. 울음이 아니라 숨이 길게 나오는 밤이었지요. 다음날 만복은 복내를 관아로 불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면 사람 마음이 꺾이는 줄 아는 부류였지요. 세금이 밀렸다. 곡식이 모자라다. 온갖 말로 몰아붙이면서도 정작 장부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복내는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지요. 설할매가 알려준 대로 복내는 단정하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대목을 제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 말에 만복의 눈썹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복내는 봤지요. 사람이 흔들리는 순간을. 만복은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장부를 보느냐며 비웃기도 했지요. 그때 설할매가 관아 마당에 들어옵니다. 누가 불렀는지 모르게요. 나이 든 분이 들어오면 대개 사람들은 한번 멈칫합니다. 설할매는 복내 편도 만복 편도 들지 않는 얼굴로 아주 조용히 말했지요. 원님께 아르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듣고 싶은 게 있네. 작년 장부는 어디 있나? 그 말에 서기눈이 먼저 도망갔습니다. 종이 냄새 나는 사람은 종이 숨기는 냄새도 잘 맡거든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 말이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전에는 만복이 무섭다였다면 그날부터는 만복이 흔들린다가 되었지요. 사람 마음은 참 정직합니다. 힘이 강할 때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지만 힘이 약해지는 순간에는 소문이 자라납니다. 복내는 그 소문이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숨이 쉬어졌습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버틸 힘이 생깁니다. 설할매는 그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서두르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만복은 그날 밤 서기를 불러 장부를 다시 챙기게 했습니다. 장부는 종이지만 그 종이 하나가 사람 목숨줄을 쥐기도 하지요.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들추며 말합니다. 대감님, 작년 장부는 이미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만복은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낸다는 건 상대가 아직 자기 밑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만복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맞게 만들면 되지. 그 말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설할매는 복내에게 이상한 일을 시켰습니다. 장터에서 장부종이랑 비슷한 종이를 좀 구해오너라. 복내는 왜냐 물었지만 설할매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종이는 종이를 부른다고만 했습니다. 복내는 장터에서 종이를 구해오며
문득 생각합니다. 설아임에는 겁이 없으신 게 아니라 겁을 다뤄본 사람이라는 걸요. 겁은 숨기면 커지고 바라보면 작아집니다. 며칠 뒤 고을에 낯선 선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발걸음이 반듯했습니다. 설아임에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눈을 좁혔지요. 저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다는 듯이요. 사실 그 선비는 암행어사도 세원님도 아직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었답니다. 다만 한 가지 만복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저 사람은 장부를 그냥 보지 않는다. 낯선 선비는 장터를 한 바퀴 돌며 사람들과 말을 섞었습니다. 큰 소리로 묻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말들을 모아 큰 그림을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장돌뱅이에게는 쌀값을 묻고 집신 장수에게는 관아 심부름을 묻고 아이들에게는 요즘 어른들이 뭘 제일 무서워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하지요. 만복 아저씨요. 그 말에 선비의 눈이 잠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관아에 새로 내려온다는 원님 소식이 들렸습니다. 만복은 웃는 얼굴로 맞을 준비를 했지요. 힘 있는 사람은 늘 맞을 준비는 잘합니다. 문제는 들킬 준비를 못한다는 거지요. 설아임에는 복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건 하나야. 말은 짧게, 증거는 길게. 복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답니다. 마치 오래 묶인 매듭 하나가 풀리는 것처럼요. 세원님이 부임하는 날 만복은 관아마당을 번쩍번쩍 닦아놓고 사람들을 줄 세웠습니다. 복례도 불려나갔지요. 만복은 사람들 앞에서 복례를 다시 한번 꺾어 보이려 했습니다. 세금이 밀린 자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떠들었지요. 그런데 세원님은 만복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고 끝까지 보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했죠. 장부를 가져오라. 그 한마디에 마당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만복은 장부를 내오며 아주 당당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세원님은 장부를 펼치자마자 묻습니다. 여기 숫자가 어째서 줄었다 늘었다 하느냐. 만복이 웃으며 변명하려는 순간 설아임애가 앞으로 나옵니다. 원님, 저 종이의 결부터 보십시오. 세원님은 종이를 빛에 비춰보듯 기울입니다. 그리고 잠깐 눈길이 멈췄지요. 종이를 이어붙인 자국이 보였던 겁니다. 그날 만복 얼굴이 처음으로 하얗게 질렸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도 들키는 순간이 제일 무섭지요. 세원님은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서기를 부릅니다. 너는 이 장부를 쓴 손이냐? 서기는 입술이 떨렸고 만복은 눈으로 협박했지요. 그런데 서기는 결국 무너집니다. 제가 베꼈었습니다. 그 순간 관아 마당에서 사람들 숨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세원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례의 논문서를 가져오라. 만복은 순간 웃음을 지으려 했지요. 논문서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알고 있다는 얼굴로요. 그런데 복례가 조용히 내밀어 보여줍니다. 설아임애가 맡아둔 문서였습니다. 만복의 눈이 흔들렸고 사람들 눈이 커졌지요. 세원님은 문서를 확인하더니 말합니다. 이 논은 복례의 것이다. 더는 입에 올리지 말라. 그 한마디가 사이다였습니다. 만복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저 여인이 거짓말을 하려는 순간 설아임애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원님, 저 사람은 복례에게서만 뜯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장터에서 보던 얼굴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옵니다. 양반댁 하인도 장돌뱅이도 심지어 관아 심부름꾼도요. 모두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저희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보다 여러 사람의 조용한 고백이 더 무섭지요. 만복에게는 세원님은 단정하게 정리합니다. 장부를 위조한 죄, 백성을 협박한 죄,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니 만복의 죄가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만큼 컸다는 게 보입니다. 만복은 그제야 무릎을 꿇지만 그 무릎에는 반성이 아니라 계산이 남아있었지요. 세원님은 말합니다. 늦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의 이상하리만큼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복리는 논둑에 서서 흙냄새를 맡습니다. 똑같은 땅인데도 오늘은 발이 덜 무거웠죠. 설할매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웃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사람이 들떠서 다시 넘어질까 봐요. 대신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겁이 아니라 살림을 배워야 한다. 복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 한마디가 길게 살아남는 한마디였죠. 사람들은 가끔 착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늘 손해만 본다고요. 하지만 옛 이야기는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견디는 법을 배우고 결국 기회를 만난다고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늘 계산을 하지만 계산에는 늘 빈틈이 생깁니다. 그 빈틈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눌러놓으면 언젠가 반드시 튀어나오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례의 억울함이 풀린 건 누군가 하늘에서 내려와 도와줘서가 아니지요. 작게라도 틀린 걸 틀렸다 말한 마음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너무 세게 붙잡지 마세요. 억울한 일도 서러운 마음도 결국은 풀릴 길이 있습니다. 숨 한번 길게 고르고 어깨 힘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읍시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불 테니까요.